2020년은 전쟁 없는 전시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슈거리는 넘치고 넘치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앗아간 핵폭탄급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1일경 최초 발병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스페인 독감을 이후로 100여 년 만에 세계 최악의 경제적, 사회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유의 국경 폐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부도에 직면하여 최초로 비행만 하는 목적지 없는 무착륙제 관광을 시도를 하였고, 한데 모여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황폐화되었으며 말이 많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0년 UFA까지 개최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노래방, 카페, 농축산업계 등에서 막대한 피해와 일자리를 잃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시달려야 했고, 3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12.3%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그 어느 곳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죠. 심지어는 환경 문제까지 생깁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들이 많아지며 일회용 소비량이 늘었고, 프랑스 비영리 환경단체인 해양정화작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장갑과 같은 폐기물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개로 올해 2월에는 남극의 맨바닥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75도의 역대 사상의 남극 최고 기온이 관측되며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죠. 2020년은 세계 정치계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권위가 떨어져가며 위태위태 자리를 유지하던 아베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핑계로 스가 요시히데 다음 총리가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며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었으며, 한국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며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는 온 세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2.5단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초기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모험 사례가 되며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으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에서 4관왕으로 최다 수상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였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무려 2주 동안 1위에 오르며 아시아 가수로는 57년 만에, 한국 가수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전 세계 20곡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국 문화의 입지가 높아져가며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위 10개 언어 중 수강생 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태극기, 한글, 한국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착용하기 시작하자 K-팝을 좋아하는 해외 젊은 층들에게 큰 반응을 얻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앨범 타이틀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재해석하여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해외 반응이 엄청났고, 전효성, 레드벨벳, 에이핑크 등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태극기 팔찌를 언급하고 착용하며 일본의 진출을 1순위로 생각하는 아이돌들이 일본 시장을 배제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어 해외 팬들의 관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국내 젊은 층에게도 역사적 각인을 시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띄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나 후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기업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3월 일제 731 부대 실험 악행이 국내 기업으로 인해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자세한 사진에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충격을 받고 실제 해외 기사가 보도까지 되었죠. 같이 노출이 되었던 태극기가 각인된 신발까지 주목을 받게 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4월, 5월, 6월, 7월 매달마다 일본의 악행이 퍼뜨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8월 일본의 온라인은 온통 이 기업으로 인해 들끓었습니다. 일자가 독립운동가분들의 함부로 취급 관련한 이미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것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우길기와 관련된 제품을 보내주면 전부 소각하겠다는,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 본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 항의하고 서울을 함락하자는 말까지 했지만,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하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되는 결과만 낳기도 했죠. 이 기업은 현재는 애국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면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뜻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잊혀진 독립운동가 알리기, 취약계층에게 후원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국경일과 전혀 상관없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기념일과 다른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로 알리기도 하며 5월 8일에 안중근 의사와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얘기를 엮어 특별하게 알리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말 이 기업의 기념일 알리기는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매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다며 2021년 역사 캘린더와 스티커팩을 출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기념일, 독립운동가 순국일과 참전 용사, 독립운동가의 인물 정보까지 담긴 이 캘린더는 매일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인데요. 또한 일부 수익금은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까지 한다고 전해 라칼 코리아다운 한 해의 마무리와 다가올 2021년 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로 직원들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여 너 자신을 믿어 올해도 수고했어 등의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때 모두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작은 기업부터 바이러스 정치계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한 해였습니다. 모두에게 힘들었을 한 해, 이 기업의 메시지처럼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선박이 센가쿠 열도 인근 해역에 연일 나타나면서 중일 양국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6일 센가쿠 주변 일본 영해를 항행하고 있는 중국 해경선 4척을 발견했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인된 중국 해경선 4척 중 한 척에는 기관포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순시선은 이들 선박이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의 선박이 센가쿠 주변 해역을 항행한 날은 283일에 달합니다. 작년에 세운 최다 기록 282일을 이미 경신했습니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선이 센가쿠 부근 영해에서 57시간 넘게 체류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 선박의 접속 수역 내에서의 항행이나 영해 침입 등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현장 해역에서 순시선을 통한 경고를 실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어서 관방장관은 센가쿠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센가쿠 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박물관을 개설해 센가쿠 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자료 등을 소개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경국을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부대로 이관한 이후 해경국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영해에서 불법 조업 등을 하는 외국 선박이 해경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발포 등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권이 외국 조직이나 개인에 침해당할 위험이 있으면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센가쿠 열도 인근에는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이유를 들며 실제 발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경국은 불법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조사하는 권한까지 부여됩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런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일본 어선이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공개훈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위대는 외딴섬에 적이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서부 방면대는 지난 4일 오이타현 히주다이 연습장에서 외딴섬 방위 전문 부대인 수륙기동단 대원 약 4,500명과 차량 1,400대를 동원해 부대 배치 및 진지 구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가고시마현 방재센터에 야전 병원을 설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의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섬을 전시의료 거점으로 삼아 실제 훈련을 하는 것은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은 무기가 부족한 인도를 도우며 중국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개입을 설명하기 전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직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488km에 달하는 실질 통제선 라크를 사실상 국경으로 삼아왔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 들어서도 세 차례나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6월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 몽둥이 등으로 육박전을 벌여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기도 했죠. 당시 인도군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병력이 죽거나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라다크 동부에서 위협 사격을 주고받는 등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해당 지역에 탱크와 미사일 등의 무기를 배치한 채 무력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도군은 중국군에 비해서 전력면에서 열세입니다. 무기 숫자뿐 아니라 전투를 위한 전반적인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죠.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과 단단히 결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미국과 인도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내용에는 지상은 물론 해상 항공 지도와 인공위성 사진 등 군사 지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중국의 시설물 타격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지니게 됩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이 역대급으로 발끈했죠. 미국은 인도에도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는 2008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올해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7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레이더, 미사일과 경량 어뢰, 헬기, 해군 안포, C-17 수송기 등 다양한 전략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인도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 있는 자국 군기지에 착륙한 미 해군 초계기에 연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 해상에서 양국 해군이 해상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벵골만은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바다로 인도가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인도는 11월 초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들과 함께 말라바르 해상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역시 인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말 인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연합훈련 지맥스를 실시했습니다. 양국은 해군은 물론 육군과 공군의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은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을 처음 갖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인도와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생각구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중국의 영토 침탈 야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유의 영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